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번 어떤 논란에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 미래통합당이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를 불러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어저께 윤석열이 뭐 대충 절충안을 냈을 때 미래통합당에 윤석열 법무부 장관도 국회로 부르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뭐 전례가 없네. 그러면 저쪽에서 전례가 왜 없어? 문무일도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이제서야 윤석열이 그나마 비빌 언덕을 찾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통합당의 백을 믿어보고 내가 자리를 한번 일단은 볼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편 들어준 사람 막 어려울 때 고맙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제가 윤석열이고 제가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윤석열은 미통당의 몸을 그렇게 쉽게 의탁할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 체제 정비가 지금 채 덜 된 상황이고 만약에 자신을 옹립해서 모셔가는 구조라면 가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잠룡들이 윤석열이 들어가면 분명히 견제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5월 동주처럼 잠깐 이렇게 저가 동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몸을 여기에 정말 전폭적으로 담궈야 하는지에 대한 아직 계산이 안 끝났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자체가 정치권의 발 자체를 못 들일 거라고 봐요. 제 예상은 그렇고 상황은 즐길 수 있는데 지금은 즐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해서 끌어들였다가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존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점이 분명히 있는 걸로 이제 최소한 보여지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자체가 지금까지의 언행을 봤을 때에 어떤 정무적 감각이 거의 제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본인이 대선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도와서 원활하게 검찰개혁 뭐 이제 이거 잘했으면은 오히려 여권에서 대권 주자가 더 됐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쵸.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도 작았지만은 언젠가는 대선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여권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대선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도 잘못된 판단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하나의 판단이 어떤 상황적이나 그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는 어떤 리더로서 실격이고 가는 거죠. 윤석열 그러니까 대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미래통합당에서 대권 후보가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윤석열 입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그러려고 조국 수사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지금 대선 나가냐 마냐는 여기 일단 주저앉음으로써 뭐 대선 자체도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나는 윤석열이 지금 현재 검사들에 의해서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금 미래통합당은 쓸데없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그 정치를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측근에 관한 문제예요. 계속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립구도로 바라보는 건 얘네들의 시각일 뿐이고 지시할 이치에 있는 상급자가 아랫사람한테 야 이건 네 문제잖아. 네 측근에 관한 문제를 왜 네가 방해를 해. 그러니까 15년 만에 지휘권이 발동된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건 이야기하지 않고 윤석열을 탄압한다고 가버리면 얘네들은 자기들 발목 잡는 거라니까요.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하면요. 윤석열 총장은 그 수사에 손 떼라. 측근에 관한 문제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명명백백하게 채널A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밝혀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응원해버리면 결국은 자기들 발목을 자기가 잡는 꼴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통합당이 조금 포지션이 애매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앞뒤가 말이 좀 안 맞는 것들도 뭐냐면 주호영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을 그렇게 비호하는 듯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채널A 관련 언론 검언 이 유착 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권력 정권 쪽으로 가기에는 본인들도 좀 이게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포지션을 취했다가 갑자기 또 태세 전환해가지고 이거는 뭐 정권 뭐 보호를 위해서 뭐 하는 수사라다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너무 이게 생뚱맞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의 수사를 가지고 끌고 들어왔다라는 모르겠는데 동일한 내용을 갑자기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말한다는 자체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일단 막 던지고 보자. 원래 습관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실드 쳐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단 뭐 공격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강공 드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그 지지층이 결집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국정의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지금 발목을 잡으려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명분을 그 국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 그 인사추천위원회 후보자를 내지 그 인사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지엽적인 문제인데 본인들이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9명 정도가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 날아가면 100석 이하로 그 개헌저지서를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패스트트랙 수사의 전담 기관인 검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작은 논란들 중에 하나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뭐 협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다 지웠다 이런 문제인데 이거라면서 뭐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이 뭐 최강욱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고요. 아니 지인인데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협의할 수 없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산사에 들어가서 아무하고 연락하면 안 됩니까? 이건 논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논란거리에 뭐 최강욱 의원은 뭐 나대지 마라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무슨 개혁을 하고 맞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의미 없는 거라고 보고 또 중앙일보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법무부와 협의를 했는데도 윤석열 건의를 걷어찬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이런 이야기 듣는데 법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법무부하고 대검찰청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사실인데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된 사안으로 법무부의 하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저는 모르는 상태, 결정권자는 모르는 상태라는 걸 대검도 알고 있으면서 대검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무부랑 협의해서 지금 절충안을 낸 건데 이렇게 걷어차면 어떡해?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이 대검이 법무부랑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독단적으로 걷어찼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걷어차도 상관없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걷어찬다고? 그리고 엄밀히 이번에 윤석열 그 뭐라 그럴까 협의 그 뭐지 중재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한 내용도 보면은 거의 추미애 장관은 너 빠지고 독립적으로 지금 그대로 수사를 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계속 관여를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의지를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추미애 장관님이 그 저번에 말했던 딱 반만 따라 자기 말을 따랐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행동 자체는 똑같이 간 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랑 정말로 뭐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해도 아니 법무부는 당연히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얘기를 했겠죠. 그냥 윤석열 총장이 빠지고 그냥 지금 그대로 가되 뭐 여기서 뭐 수사권을 조금 뭐 수사팀을 좀 보완하려면 보완해라 요 정도는 있을 수 있겠는데 아예 그거를 정말로 자기 입맛대로만 해석해 놓은 것을 내놓고서는 뭐 추미애 장관이 걷어찼다? 예.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 핑계로 이제 미통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없애는 법을 만들겠다라고도 실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요 내용 관련돼서 제가 주목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수진 의원이라고 계세요. 예. 채널 A. 예, 이분이 동아일보 출신의 채널A 보도부 차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고대 불문학과 출신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자 생활하면서 상당히 선택받으신 분이고 어떤 최연소의 뭐 어떤 상을 받은 이력으로는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비호감의 끝판왕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옛날에 이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인간은 세 개의 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고대 여자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페미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분은 여성 기자 입장에서는 선도를 해야 되고 어떤 롤모델이 돼야 하실 분인데 지금 이런 행보를 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여성들의 앞날을 막으시는 역할과 그 얘기였어요? 예,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배현진이나 김은혜보다는 이분이 네, 스피커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네. 앞서 그냥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으로도 보여집니다.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어떻게 배현진은 그런 배포를 할까 그런 게 없고 비호감도는 아마 조수진이 4년 지나고 나면 나경원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논란도 있었고요. 뭐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고 박범계 의원 논란도 있었죠. 일종의 절충안 제시 비슷한 건데 저는 그 이제 박범계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은 입장은 기분은 이해합니다만 결과적으로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의 지금의 선택이 현 사태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일정 부분 정권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입장이 맞다 이런 차원보다는 뭔가 윤석열이 사퇴하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 상식을 벗어나 버린 거죠.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그대로 수행하면서도 사퇴하지 않는 상황은 되게 정치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찌질하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기존의 관념대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 정권이 안아야 될 부담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한번 보통 있으면은 밥공개 물러가라 너 미통당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야당일 때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선 얘기를 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정치인으로서 그때 순간에 어떤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보는 게 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에 있어서 이런저런 판단 나름 이게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많은 사람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옳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지 이 사람이 뭐 윤석열 총장을 돕기 위해서 이랬다 정도까지 보고서는 비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이제 의원님 이거는 생각 잘못하셨어요. 뭐 이런 정도로 해주는 게 예.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푸나가 박범계를 실드체 난 박범계 의원하고는요 일면식도 없어요. 우리 방송 나온 적도 없어. 실드 치려고 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흐름에서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난 정치인들이 가끔씩은 이런 상황에 굳이 튀어나와서 막 아주 살벌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상대를 편드는 듯한 행위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방송의 기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부로 막 이 사람들을 막 비판해가지고 쫓아내고 한번 비판했던 사람은요 다시 칭찬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선의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잘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라. 저는 그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기조로 늘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돌멩이를 많이 맞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건 맞아도 돼. 저는 내부 총질은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진위를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 사람 무조건 이제 뭐 아웃, 사퇴 뭐 이런 주장 자체는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런 실은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근데 나중에는 한 달쯤 지나서 저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네 라고 또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극히 열광하다가 얼마 뒤부터 그 사람이 반대편에 서자마자 또 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른 판단은 우리 좀 안 하는 쪽으로. 여기 이런 사건에 내 주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네. 이게 협상에서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상대방한테 그게 명분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굳이 우리가 평론적으로 해석하자면 뭐 박범계 의원이 저쪽 사람 미래통합당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선의를 갖고 있지만 비판하자면 너무 나선 거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계적 중립 뭐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만약에 또 잘 됐다라면 또 본인이 어차피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욕심이 좀 과하게 좀 나갔었다. 이럴 때는 조용히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 조용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사람 국회의원 성향에 따라서는 뭔가 자기가 이제 절충한답시고 뭔가 나서다가 보면은 아무 쓸데없는 짓. 간단히 말해서 이 상황에서 선택지가 어디 있어요? 사퇴하거나 수사 지휘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절충안이 나와버리면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맥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